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KT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T 역시나 내년 지주사 전환을 예상한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LG화학이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T 최근 주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KT 종목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KT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3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앞서 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바로 오토엔 이었고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실제로 다 1월에도 이제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10,000원 이하로 드렸죠. 그런데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13,000원 이하로 3월에도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토엔 같은 종목, 미래생명자원 놓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세력 매집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 자,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으며 3월 중에 이제 4월이죠. 4월 중에 무조건 상승이 크게 나올 종목입니다. 자, 4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들 다 달성하실 수 있을 건데, 자, 이 종목 받아보시면 결국에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가 아니라 바로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다들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 시장 흐름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바로 소액주주 울리는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때 여기 보시면 주주 권리를 보호 방안을 공시하고 소액주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이나 뭐 이제 뭐 합병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주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표적이죠. 그런 종목들이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LG화학이라는 이 모기업이 확실하게 수혜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상장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여기 보시면 요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바로 5월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다시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포기한 이유가 결국은 이런 데서 이제는 이제 소액주주라든지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그냥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소액주주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고, 주가라는 게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자금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투명성이 없다 보면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 결국 주가라는 것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2019년 원래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었는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산규모를 1조 원 바로 1조 원 이상으로 다 좀 내려잡았어요. 그래서 공시 의무도 확대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뭐 LG화학이 뭐 만들어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카카오가 만들어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나 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좀 심해서 국민청원들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도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에 합병, 그리고 양수도, 영업 양수도, 분할,
주식 포괄적 교환 이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원칙 자체를 신설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종목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그런 걸 접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주 보호가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말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시행되는데 그에 앞서서 만약에 그런 물적 분할이라든지 영업 양수도 이런 거를 그냥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지 않고 해버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개인들이나 외국인 어떤 주주들의 어떤 이런 뭐 유인, 이 주식을 살 유인들을 굉장히 많이 까먹고 결국은 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는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기존 주주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위기상 그냥 막 밀고 지나가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런 지금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미국에 계속해서 그런 증설을 해야 되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대신 좀 아쉬운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사실은 소액 LG화학 주주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보상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게 이제부터는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은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모두 모회사 주주에게 이제 신주를 우선 배정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엔소를 상장하게 될 경우에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된다. 요런 공약을 발표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부터는 좀 시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액 주주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는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어떤 모회사 같은 종목들이 사실상 앞으로 좋은 부분들이 좀 우리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좋은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최근 5월, 6월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말 기준금리를 3%가량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월과 6월에도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 꾸준하게 올린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티은행도 그런 부분들을 밝혔어요. 연준이 향후 4차례 FOMC 회의에서 50bp 포인트 인상 가능을 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빅스텝 우려의 국채도 10년물이 3%를 돌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시장을 좀 발목 잡진 않을까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BOE 같은 큰 은행에서는 또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관측됐다라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정말 이 시장이 내려오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금리 인상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같이 올라오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금리가 인상하기 전까지는 우려에 계속해서 이 시장이 발목을 잡고 힘드나 실제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요런 어떤 기사라든지 요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가 강할 때가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보아도 좋겠고 어떤 종목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 대비해서 정말 싸진 기업들이 아마 다음 시장의 랠리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할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사실은 많은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팬데믹이 이제 좀 끝나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물적 분할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 자,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KT가 여기 보시면 전통사업부터 성장성을 갖춘 무선사업, 현재 이익 기여도는 낮지만 성장성 높은 사업군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48개 자회사가 존재함에 따라 방대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불필요한 영업비용이 발생하고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이제 회사들은 이미 모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의 멀티플을 받은 상태에서 또 이 짓을 하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KT는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해도 된다. 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통폐합해서 성장성, 수익성을 감별해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다시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KT의 좀 지금까지 어떤 회사들과는 다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오히려 신사업 추진 회사가 상장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런 5G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그 상장 기대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액주주한테는 큰 호재가 될 것, 이렇게 지금 나와서, 자, 그동안 KT는 일단 굉장히 경쟁사 대비 낮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해도 현재보다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봤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KT, 여러분들 KT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주가적인 측면, 사실상 너무나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KT 주가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봉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바닥 구간을 처음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KT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물적 분할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KT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KT 같은 종목들 혹시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전략 이렇게 보내주시면 KT에 대한 매매 전략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전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